우리는 살면서 종종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 아무렇지 않게 툭 던진 한 줄의 말이 누군가에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좋은 뜻으로 했다고, 농담이었다고 말하지만 상대는 웃지 못하고 마음을 다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경계를 놓기 쉽고 그만큼 더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가령 누군가의 과거를 들추는 말. 누구에게나 묻고 싶은 기억과 덮고 싶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조언이라는 핑계로 그 과거를 꺼내 상대를 무장해 제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온 고통이고 다시 들추는 순간 그 사람은 그 고통 속에 갇히게 됩니다. 변화하고 성장한 현재를 무시한 채 예전의 실수만을 언급하는 건 훈계가 아니라 상처의 반복일 뿐입니다. 또 어떤 말은 겉으로는 조언처럼 들리지만 실은 우월감을 드러내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독이 섞여 있습니다. 그 나이면 그 정도는 해야지, 나는 안 그랬는데라는 말들. 듣는 이의 노력과 현재를 부정하며 말하는 이의 우월함만 강조합니다. 말의 내용보다 그 속에 담긴 감정이 문제입니다. 진심 어린 응원이 아닌 비교와 무시는 결국 상대를 작게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가벼운 농담처럼 던진 말이 누군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넌 원래 눈치 없잖아. 역시 너야. 같은 말들이 친하다는 이유로 쉽게 오갑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 말이 반복될수록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 여기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유머는 함께 웃을 때 진짜 농담이 되는 법. 누군가만 웃고 다른 누군가는 상처받는다면 그건 유머가 아니라 조롱입니다. 그리고 질투와 비교가 담긴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타인의 성취를 깎아내리며 자신의 현재를 정당화하려는 말은 말하는 이의 내면에 있는 불편함과 결핍을 드러낼 뿐입니다. 운이 좋아서 그렇지 배경이 받쳐주니까 같은 말은 상대의 노력을 무시하고 나아가 스스로를 더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남의 빛을 끄려 하지 말고 내 불을 더 밝히는 쪽으로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이 폭발해 내뱉은 말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순간의 분노가 쌓인 감정을 뱉는 통로가 되면서 이성은 사라지고 말이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너 같은 놈은 내 자식도 아니라는 말은 아무리 후회하고 사과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벽이 되어 돌아옵니다. 감정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평생의 인연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던져진 말은 주워도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깊은 배려가 됩니다. 말은 곧 사람의 품격이며 관계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삼켜야 할 말이 때로는 해야 할 말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종종 말을 너무 쉽게 내뱉습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오래 함께했다는 이유로, 때론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게 되죠.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내 진심을 알 테니까 라는 착각이 때로는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시어머니의 간섭을 견디며 살아온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가족들이 병문안을 다녀오던 자리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앞에서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휴, 내가 몸이 이래서 그렇지 우리 며느리는 눈치도 없고 정성도 없어서 내가 챙기지 않으면 병원 밥이나 먹을 뻔했어.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입술을 꼭 깨물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시댁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수차례 이유를 묻고 화해를 권했지만 그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그동안 눌러왔던 서러움과 외로움을 일깨우는 도화선이었던 겁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냥 툭 던진 말이었을 겁니다. 잔소리도 아니고 그저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한 한 줄이었겠죠. 하지만 가족이기에 오히려 더 예민하게 들리는 말이 있고 더 오랫동안 가슴에 남는 상처가 있습니다. 남이 했다면 신경 쓰지 말자고 넘길 수 있는 말도 가족이 하면 오래도록 곱씹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부모 세대는 말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하지만 말은 의도가 아니라 전달되는 방식과 순간의 맥락, 그리고 듣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의 골이 있다면 그 말은 작은 비수가 되어 깊이 박히기 마련입니다. 가족 간의 말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진심은 행동에서 드러나야지 무심코 던진 말로 판단받아선 안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때로는 남보다 더 차가운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 무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소한 말 같지만 그 말이 평생의 거리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입을 열기 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연습. 그게 바로 우리가 가족을 지키는 첫 번째 지혜일지 모릅니다. 진짜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은 가볍게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는 추억이 될 만한 순간도 있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실수나 상처도 함께 담겨 있죠.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그 기억들을 차곡차곡 접어 마음속 깊은 서랍에 넣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서랍을 무심코 열어젖히고 꺼내고 싶지 않았던 기억을 들춰낸다면 어떨까요? 그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때로는 관계의 틈이 되기도 합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은 평생 자녀 뒷바라지에 힘쓰며 조용히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딸의 남자친구와의 상견례 자리에 함께했다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딸이 대학도 중퇴하고 좀 방황했었지.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엔 내가 진짜 속 썩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딸의 표정은 굳었고 자리는 어색한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한동안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고 결혼 이야기도 흐지부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저 솔직하게 말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다며 서운함을 토로했지만 딸 입장에서는 과거의 아픔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다시 상기당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과거를 더 잘 알고 있기에 무의식적으로 그 이야기를 꺼내기 쉽습니다. 그때는 어땠지라는 회상처럼 보일지 몰라도 듣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끄럽고 아픈 기억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그 시절을 딛고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냈다면 그 과거는 묻혀야 할 자산이지 판단의 근거가 되어선 안 됩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볼까요? 직장을 어렵게 구한 아들이 기쁜 마음으로 첫 출근을 앞두고 있을 때 아버지가 무심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좀 오래 버텨봐라. 예전처럼 한두 달 다니라. 그만두지 말고. 자식의 성장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던진 말이었지만 아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전의 실패를 끄집어내는 말은 지금의 의지를 꺾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조언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이라도 그 안에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상대는 스스로 움츠러들게 됩니다. 말은 그저 정보가 아닙니다. 감정이 실린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를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죠. 특히 과거를 언급하는 말은 생각보다 훨씬 날카롭고 예민한 감정을 건드립니다. 상대가 스스로 언급하지 않는 이상 그 시절은 말없이 존중해주는 것이 배려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전엔 내가 그랬잖아, 그때도 못했잖아 같은 말로 상대를 평가하거나 훈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사실상 넌 달라지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를 판단하면 상대는 언제나 그 시절에 갇힌 존재가 되고 맙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응원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오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성장했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말은 상처가 아니라 지지와 격려의 도구여야 하니까요. 누군가의 지난 날을 말하고 싶을 때 그 입을 한 번 더 다물어 보세요. 그 사람은 이미 그 시간을 견디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오늘의 의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이룬 성과나 노력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 속에 은근한 우월감이 스며들어 있을 때입니다. 나는 너 나이 때 벌써 집을 샀는데 그 정도는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훨씬 잘했을 텐데. 같은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조언이나 격려처럼 들리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비교와 폄하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흔들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은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부모와 자식, 선배와 후배, 오래 알고 지낸 지인 사이에서 더 자주 보입니다. 자신은 단순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서 한 말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듣는 이는 나는 부족하다는 말이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결국 그런 말 한마디가 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그 틈은 점점 벌어져 서로의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우월함을 말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늦게 시작했더라도 묵묵히 노력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응원해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속도로 성장하고 다른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출발선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자신과의 비교를 들이대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더구나 그런 말들은 상대의 과거뿐 아니라 현재의 노력마저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치 내가 겪은 시절이 더 어려웠다는 말로 지금의 고통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처럼요. 말은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더 나아가게도 만들고 주저앉게도 만듭니다. 우월한 시선으로 내뱉는 말은 결국 자신만을 높이고 상대는 점점 작아지게 만들죠.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충고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충고는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쏟아지는 말은 흉기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의 품격은 무엇을 아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은 순간 그 입을 다물고 상대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이고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약점을 웃음 소재로 삼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장난처럼 던진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농담이야 라는 말로 상처를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웃기려 했던 그 말이 누군가에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되곤 합니다. 서울에 사는 62세의 이순남 씨는 젊은 시절 심한 말을 더듬는 습관 때문에 늘 위축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직장에서 회의할 때도 그는 늘 자신이 말하기 전에 머뭇거리며 입술을 깨물었다고 해요.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발음도 나아지고 자신감도 생겼지만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친구가 던진 한마디에 그의 마음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야, 너 예전엔 버벅이었잖아. 우리 그때 내 말 기다리다 졸았던 거 기억나냐? 모두가 웃었고 분위기는 흥겹게 흘렀지만 순남 씨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저 웃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열등감을 간신히 딛고 일어선 자신을 단 한마디로
다시 주저앉힌 그 친구의 농담.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사람 만나는 자리를 피하게 되었고 한동안 말을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약점을 건드리는 농담은 단지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상대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상처이며 그 앞에서 웃음을 터뜨리는 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친하니까 한 말이야. 분위기 좀 풀려고 그런 거지 뭐라는 말로 정당화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상대는 그 말에 매일 자신을 탓하며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말들이 반복될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듣는 사람은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결국 자기 이미지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난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내가 부족해서 저런 말을 듣는 거겠지 하며 자기 존중감은 점점 무너져 가죠. 그렇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지만 속은 서서히 침식되어 갑니다. 진짜 농담은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희화화하는 말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비열한 공격이자 말을 이용한 조롱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지켜야 할 말의 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진짜 관계이고 진짜 배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단점을 가볍게 언급하며 웃음을 유도했던 적이 있다면 그 순간 상대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조용히 사과의 말을 전하거나 앞으로는 그런 말만큼은 입에 담지 않기로 다짐해 보세요. 말은 도구입니다. 그 도구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손이 될 수도 날선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말하는 우리의 몫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질투라는 감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더 잘나 보이고 더 많은 걸 가진 것처럼 보일 때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말로 흘러나오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별 뜻 없이 내뱉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 한 줄에 상대는 마음이 찢기듯 아파지고 관계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죠. 요즘은 다 배경이 좋아야 성공하지. 난 운이 없어서 그렇지. 나도 그 정도 환경만 됐어도. 이런 말들은 상대의 노력은 축소시키고 자신의 현실은 정당화시키는 방식으로 질투를 포장한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을 들은 사람은 결코 가볍게 넘기지 못합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성취가 부정당한 듯한 상실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온 어떤 남성은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서 들은 한마디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야, 넌 장인 덕 좀 봤잖아. 그 한마디에 그는 자신의 지난 시간들이 모두 부정당하는 듯 느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고된 시간을 버텨냈고 가족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기에 그 말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그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는 그 모임을 끊었고 오랜 시간 지인들과의 인연도 잊고 지냈다고 하죠. 질투와 비교는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결국에는 독이 됩니다. 말의 속내에는 넌 나보다 낫지 않아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기에 상대는 자신이 축소되고 깎여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처음엔 웃고 넘길 수 있을 것 같아도 반복되면 상처로 남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솔직해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질투를 그냥 부러워서 그래라고 표현하며 가볍게 넘기려 하죠. 하지만 그 솔직함이 언제나 선의는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려는 방식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보다는 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회피의 언어일 뿐인 것이죠.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빛을 꺼트리려 하지 말고 내 등불을 밝혀라. 누군가 눈부시게 느껴질 때 그 빛을 끄려 하기보다 나의 어두운 부분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더 밝힐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진짜 성숙한 자세입니다.
질투는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성찰로 바꾸는 사람만이 성장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도 누군가를 향한 묘한 질투가 피어오른다면 말로 꺼내기 전에 한 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갈증이 있는가? 그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여러분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말은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이기도 하지만 잘못 쓰이면 그 다리를 무너뜨리는 망치가 되기도 합니다. 질투를 담은 말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존중이며 진짜 품격은 말하지 않을 때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감정을 풀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감정, 쌓여온 분노, 서운함이 극에 달할 때 참지 못하고 결국 말로 폭발해버리는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땐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고 상대를 배려하기보다는 내 마음속 억눌림을 먼저 풀고 싶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그 순간에 던져진 말들이 상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데 있습니다. 감정에 휘말려 내뱉은 말은 때로 한순간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아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듭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래 알고 지낸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파장은 훨씬 더 깊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설마 저 말 하나로 관계가 끊어지겠어? 라는 착각이 생기기 쉽지만 정작 그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감정의 말은 이렇듯 예고 없이 터지고 미처 수습할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다친 만큼 쉽게 회복되지 않기에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진심 어린 사과를 해도 이미 관계는 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말 한마디로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을 잃기도 하고 그 말로 인해 자신도 평생 후회를 안고 살아가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감정이 끓어오를 때일수록 입은 닫고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일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분노가 넘칠 때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 그 멈춤이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감정 섞인 말은 돌처럼 묵직하게 상대 가슴에 박히고 시간이 흘러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분노의 순간에는 오히려 벙어리가 되는 것이 낫습니다. 말을 아끼고 침묵을 택하는 그 순간이 누군가에겐 상처를 피하게 해주고 나에겐 후회를 줄여주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말로 마음을 터뜨리기보다 침묵으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다면 그건 분명 더 큰 용기입니다. 감정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고 말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책임져야 할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늘 스스로에게 묻고 다짐해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꼭 해야 할 말인가? 그리고 이 말을 들을 상대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말은 무기이기도 하고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관계를 지킬 수 있고 침묵의 지혜를 아는 사람만이 사랑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어떤 말은 누군가를 웃게 하고 어떤 말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기도 하죠. 하지만 그 중엔 아무 의도 없이 툭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깊게 핥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 관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차츰 깨닫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참는 사람이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순간에 내뱉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말보다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 내 생각만이 옳다고 확신할 때,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말들을 한 번만 더 눌러보세요. 그 한 번의 침묵이 관계를 지켜내고 더 큰 후회를 막아줍니다. 우리는 흔히 말로써
오해를 풀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많은 오해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그 어떤 설명보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서로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기도 하죠.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말이 넘칠수록 관계는 흐려지고 진심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반면 조용한 배려는 말보다 더 분명하게 마음을 전달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쉽게 말을 놓치고 쉽게 상처를 줍니다. 설마 저 사람이 이 말에 상처를 받겠어? 하는 순간 우리는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고 맙니다. 하지만 진정한 품격은 그 말이 필요할지라도 굳이 하지 않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건 침묵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삶의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압니다. 때로는 말보다 묵묵한 시선 하나, 다정한 침묵 하나가 관계를 더 단단하게 지켜준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 담긴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에게 천천히 스며들어 갑니다. 말을 아낀다고 해서 소통이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진짜 마음이 더 또렷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제는 말의 기술보다 말의 절제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곧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방식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며 진짜 품격이 깃드는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침묵을 품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다가가는 사람. 그 품격은 결코 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침묵에서 피어납니다. 사람을 읽다였습니다.